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 훈민정음 창제 원리인데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이미 다 밝혀진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국어학자들이나 일반 연구가들도 훈민정음 창제 기원은 이제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창제 기원은 개론 분야는 훌륭하게 다 밝혀졌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개론 분야는 밝혀졌는데 강론 분야가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강론 분야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쓰고 있는데 왜 훈민정음 원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가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원본에는 기역, 기역, 니은, 디귿, 티귿, 니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그 창제 원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운데 소리는 아야, 어여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왜 훈민정음 원본에는, 즉 말하자면 해례본에는 아야, 어여로 하지 않고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한글이 또 28자로 하필 만들어졌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 학계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글이 24자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25자로 할 수도 있고 30자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바로 동양천문학의 동양천문도에 나오는 28별자리의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28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가획을 했다 하면서 기역과 키역과 티귿의 가획 방법과 히읗과 치읓의 가획 방법이 왜 틀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동양천문도의 바탕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꼴이 그렇게 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또 그때 가서 칠판에 좀 써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은 2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첫 소리 배열 순서가 다른, 지금과 다른 이유, 가운데 소리 중성의 배열 순서가 다른 이유, 2의 1, 2의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례본 중성의 3번을 보시면 해례본 중성의 배열 순서가 지금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 해례본 중성에 대한 내용을 해례본에서 살펴보면 훈민정음 해례본 하는데 해례본 하면 또 해례본이 얼른 감이 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보면 3의 1을 보시면은 1쪽에요. 가운데 소리를 설명하면서 오가 처음으로서 하늘에서 나니 천일 생수의 자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 다음이 되니 천삼생목의 자리다. 우는 지생화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지십성토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소리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도낙스라는 것은 우리 동양 역의 기본이 되는 이론인데요. 하도는 황하에서 용마가 등에 그림을 지고 나타났는데 그걸 본떠서 하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 사상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하도는 말하자면 우주 창조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낙서는 그 창조된 우주가 변화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낙서는 물론 우임금이 낙숫가에서 거북이가 등에 그림을 지고 나타난 것을 보고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도 낙서는 음과 양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동양 주역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고는 이게 하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어학자들은 이걸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도의 근원을 두고 설명한 것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하도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하도라는 것인데요. 요건 안에 10토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중성도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토를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하도라는 것은 맨 밑에가 북쪽입니다. 수성이라고 쓴 것이 자방향입니다. 북쪽이고 위에 화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오방향입니다. 좌우축을 이루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기는 수성이 아니고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도라는 것이 바로 천문도라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화성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소리는 오아, 우오, 요야, 유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중성도에서 보듯이 하도의 이 그림에다가 안쪽에 점을 하나씩 찍고 바깥쪽에 점을 2개씩 찍었습니다. 그래서 1기 원자와 2기 원자를 더했다고 되어 있는데 1기 원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 하나를 얘기하고 2기 원자라는 것은 점 2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하도의 그림의 안쪽과 바깥쪽에 바깥쪽에는 점이 2개씩 따로 찍혀 있고 안쪽에는 점이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참 죄송스러운데요. 오른쪽 중성도에 보면은 임이라고 있습니다. 임을 찾으시면 임 위에 1이라고 있고 거기 보면 동그라미 점이 찍혀 있고 네모난 사각형이 찍혀 있습니다. 이 하도는 1, 6 왼쪽 그림을 보면 하도에 1과 6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목성을 보시면 3과 8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원은 홀수, 양을 얘기하고 까만 원은 짝수, 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1,6수라 왼쪽 그림에서 1과 1은 홀수고 6은 짝수니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1,6수라는 것은 여기가 수고, 수생목 왼쪽으로요, 목생화 위쪽으로, 화생토 중앙으로, 토생금, 금생수. 역학을 조금 하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목화 토금수로 55개의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하도인데 여기에서 하도라는 것은 바로 천문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이유는 밑에 있는 1과 6은 수성의 자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6수라는 것은 수성은 매일 밤 자시에 밑에는 자니까요. 여기는 자고 위에는 오입니다. 자오입니다. 매일 밤 자시에 북쪽 하늘에 밑에는 북쪽 위에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시에 북쪽 하늘에 수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1일과 6일 날 저녁에 북쪽 하늘에 수성과 달과 태양이 서로 만난다 하는 뜻입니다. 또 매년 1월과 6월 달에 저녁에 북쪽 하늘에 수성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은 수성이 처음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천일생수라 했고 6일은 수성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지륙성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수라고 했습니다. 1,6 합수성입니다. 천일생수성이고 지륙성수성입니다.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전부 별자리, 우리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별자리 운행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과학으로 맞고 안 맞고는 차치하고라도 어찌했든 간에 이것을 천문도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에다가 오른쪽의 중성도는 하도에다가 안쪽에는 점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바깥쪽에는 점을 2개씩 찍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성도를 보시면 임 해놓은데 거기 보면
오자입니다. 이게 오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게 오입니다, 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점이 2개가 찍혀 있습니다. 까맣게요. 이게 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6, 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입니다, 유. 옛 글자로 유입니다. 이게 이기원자입니다. 여기는 8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2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기원자입니다, 여기. 여기는 하나, 둘, 셋이죠. 이러면 이게 오가 됩니다. 오, 아, 우, 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은 이기원자 2개씩 찍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야, 유, 여가 됩니다. 요거 개수를 쳐보면은 개수가 그 개수대로, 그러니까 야는 수가 9수다. 이 어는 수가 4수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오는 하나니까 수가, 오라는 글자는 수가 1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자에다가 수리를 다 매겨놨습니다. 일수이고, 북쪽이고, 임이고, 십관으로는 임이다. 방향은 북쪽이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에 방위와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획도 다 되어 있어요. 수리가 획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오는 일수라는 것은 일수요. 오는 일수니까 이거는 하나, 둘, 셋. 아는 삼수입니다. 여는 8수입니다. 여기 8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글 획수는 벌써 한자처럼 획수를 친다는 것은 우습게 되는 거죠. 오나 아나 이건 보통 이렇게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400으로 칩니다. 한자를 본떠서 이게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야는 몇 획입니까 벌써? 야는 벌써 9획입니다. 야는 9획, 이거는 1획이고 이거는 3수고 이거는 2수고 이거는 7수고 이렇게 글자의 모음 글자의 음양과 수리와 방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하도의 그림에다가 점을 하나씩 더 찍은 겁니다. 안에는 일기원자를 찍고 바깥에는 이기원자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본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도에다가 일기원자와 이기원자를 찍은 것이 바로 8글자 모음의 창제 원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토, 50토, 중앙은 지금 북극성입니다. 맨 중앙은 북극성이고 여기에 어가 있습니다. 이가 있습니다. 그 어는 수가 10수입니다. 여기 10개입니다. 세보시면. 이는 5개입니다. 중앙에 이것은 북극성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레아라는 것입니다. 아레아. 맨 중앙에 아레아가 있습니다. 이 아레아에서 점이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 2개로 뻗어나간 겁니다. 요거는 모든 이 8자 아야, 어여, 오요, 우 8자에 만드는 글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천문도이기 때문에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의 이 안의 중앙은 북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레아, 흔히 아레아, 저는 깊은 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글자의 맨 아래에 쓴다고 아레아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소리가 깊은 음입니다. 이거는 이런 소리입니다. 총알처럼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아랍어 이런 곳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랍어를 해보면은 이 아래아자가 없으면 표기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쑥 이러거든요. 이런 발음 어떻게 적습니까? 이거 아니면 못 적습니다. 그래서 모음, 중성은 바로 하도의 원리에 의해서 창제가 되었는데 그 하도는 바로 천문도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말하면 만능박사니까 만능박사, 천문학 박사요, 또 현약 집성방을 만드는 의학 박사고, 또 한글학자고,
뭐 음악가에다가 만능 박사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천문도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기록을 세종실록을 보면은 천문대를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었어요. 한글 짓는 동안에. 그리고 이순지한테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게 해가지고 이순지한테 표창을 하고 그런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운데 소리라는 것은 중성은 하도의 원리에 그대로 한 점과 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입니다. 천지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이죠. 이 모음은요, 천지인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천지인이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천지인 삼재라 하고, 천지인 삼요소라고도 하고, 천지인 삼원소라고도 하고, 삼원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천지인 합일입니다. 천지인 합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옆으로 확장된 것은 어입니다. 이것이 위로 상하로 확정되면 이가 되는 겁니다. 옆으로 늘어졌느냐 상하로 늘어졌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래아라는 것은 지금 없어서 쓰이지 않고 있지만 이 글자를 만드는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글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렸으면은 외국어 발음 표기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놀랄 때 이렇게 놀랄 때는 이거는 모입니다. 근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통 표시하죠, 그죠? 이거는 못 아닙니까? 이거는 못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이럴 때 깊게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국어 표기에 우리가 살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원고의 차례대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서 자꾸 설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자꾸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소리라는 것은 바로 하도의 원리에 1점과 2점을 합해서 만든 것인데 하도는 바로 천문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소리 첫 중성은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해서 창제가 되었기 때문에 순서가 훈민정음 원본의 순서가 죽음의 아야 어여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오행상생의 순서에 따라서 오, 아, 우, 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생화에 이걸 천일생수니까 처음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원자는 지생화부터 요, 야, 유, 여입니다. 그럼 이거는 천지인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천지인은 앞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그래서 그런 순서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훈민정음 원본에 나와 있는 그 순서가 이제야 이것으로서 밝혀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왜 그런 순서가 됐는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 학계에 이 얘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음의 순서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도는 따라서 천문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요, 그 말씀을 다 드려놓은 것입니다. 밑에 그림은 밑에 것은 그 순서대로 원래 가운데 소리, 첫 소리의 순서 훈민정음 원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의 순서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이라 합니다. 강론. 훈민정음 창제기원에 대한 강론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3쪽에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삼신오제 본기에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삼신오제 본기에도 하도에 대한 설명과 연관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줄에 보면 또 단군세기에 따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매륵단군 때 천하에서 용마가 나타났는데 등에 별무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서 용마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황하에서 용마가 나타났는데 복희 때 이 무늬를 보고 복희가 역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군세기에 보면은
별 무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용마의 덩어리에 별 무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별성자 무늬문자입니다. 그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왜 별자를 넣었을까요? 이 천문도이기 때문에 별성자가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북부의 이세당군 모수리 제위 3년 기록에 윷놀이와 용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윷놀이를 일본 또 성경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성자를 쓴 겁니다. 거울에 비친, 거꾸로 비친 모양을 따서 윷판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윷판도 바로 천문도입니다. 윷판도 천문도입니다. 28별짜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북극성을 빼고 나면 28개 점입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이것이 독에 걸린 물로 나가가지고 이 북극성으로 빠지느냐, 빙 도느냐, 이렇게 놓는 것인데, 가운데 북극성을 뺀 28별짜리입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성경도, 별성자를 써서 성경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봤을 때 이 하도는 단군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환역의 원조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그 하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우리 한웅 시대의 환역이다 이렇게 저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관자라는 책에 의하면은 6, 7, 8, 9, 10 이것이 계절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게 6이요. 6주기 동안은 북두칠성의 꼬리가 북쪽으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1주기가 12일인데 12일 곱하기 6일입니다. 6주입니다. 12일 곱하기 6주 동안은 북두칠성의 꼬리가 북쪽으로 가리킬 때는 겨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8주기 동안 북두칠성의 꼬리가 동쪽으로 가리키면 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주기 동안 북두칠성의 꼬리가 남쪽으로 가리키면 그때는 여름이라는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쪽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학책에도 나옵니다. 근데 관자라는 책에 이런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천문도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세종은 첫수 가운데 소리를 천문도인 하도에다가 그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성의 배열 순서입니다. 초성의 배열 순서 밑에 보시면 기역, 키역, 니영, 디귿, 티귿, 니은, 비읍, 피읍, 미음, 지읒, 치읓, 시읒, 이읒, 휘읒, 이응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훈민정음 원본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기역, 키역, 어금니 소리는 목이요. 묘인진, 인묘진이 목입니다. 12지입니다. 이것은. 가운데 소리가 10간으로 마무리가 된 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은 초성은 12지, 10반에 대비되는 12지의 원리에 의해서 초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간은 양이요, 12지는 음입니다.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하도와 낙서는 음과 양의 관계고 모음과 자음은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혀소리는 화요, 입술소리는 토, 금, 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로는 봄이고 여름이고 오음으로는 공상각치우고 이렇게 원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바로 사쪽에 있는 맨 위에 초성 오행도가 있습니다. 초성 오행도의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면 목구멍은 겨울이니까 목구멍은 겨울이요, 수요, 오음으로는 우고 방위로는 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구멍 소리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봄 쪽에는 동쪽 봄 쪽에는 어금니 소리. 그 순서 훈민정음 원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 초성 글자들을 배열을 시켜본 겁니다. 어느 것이 목화 토금 수냐 하는 걸 배열을 다시 시켜본 것입니다. 목구멍은 깊고 물기가 있으니까 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은 후음은 목구멍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은 어금니를 본뜬 글자다. 니은 혀를 본뜬 글자다. 그 다음에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뜬 글자다. 치읓은 이빨을 본뜬 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성이 전부 목화 토금수에 다 배당이 됩니다. 이렇게 배당을 했기 때문에 첫 소리도 역시
방위와 수리와 오음과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원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오행방위낙서라는 곳에 대비해 보면은, 오행방위낙서 대비해 보면 밑에 있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게 해입니다. 그죠? 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계죠. 그 다음에 임이죠. 맨 밑에 있는 8등분된 맨 밑에 있는 칸에 있는 것이 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 계, 오른쪽으로 있는 임계는 이게 수입니다. 수. 그 다음에 갑을, 동쪽에 있는 부분은 갑과 을을 찾아보십시오. 두 칸은 갑을, 이거는 목입니다. 그는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행방위 낙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낙서 그림에 나와 있는 12지의 위치대로 초성을 거기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인묘진 같으면 목은 기역, 키역, 니영인데 이 목에는 12 중에는 인묘진이 목입니다. 화는 사옴이고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묘진 중에서 인은 양목입니다. 이 중에서도 양이 있고 이 중에서도 음입니다. 이거는 중성입니다. 불청불탁입니다. 토입니다. 이거는 양목, 음목입니다. 양화, 음화입니다. 양금, 음금, 양수, 음수. 수 중에서도 음양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럴 때 인은 양목이고 묘는 음목입니다. 그래서 양목일 때 이거는 강이고 이거는 유입니다. 부드럽습니다. 강, 유, 불청불탁입니다. 그래서 인은 기역, 키역, 니영 중에서 키역이 가장 거센 소리입니다. 키역이 가장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양목이 옵니다. 인이 옵니다. 양목. 그 다음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묘입니다. 음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불청불탁입니다. 이거는 목구멍, 콧구멍 소리인데요. 이거는 꼭지 있는 이형, 옛 이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린 기역입니다. 여린 기역. 이거를 누구나 다 옛 이형, 꼭지 이형, 옛 이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글 학교나 뭐 어디든 간에 이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옛 이형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린 기역이라는 것이죠. 여린 기역. 왜냐하면 목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여린 기역은 불청불탁이라 진에 옵니다. 그러니까 목인, 인묘진에다가 요 세 개를 배당시켜 보면은 가장 강한 목이 강목이, 양목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발음, 그 다음 발음, 나머지 하나는 불청불탁이니까 진토에 붙습니다. 그래서 사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발음이 티귿, 오가 이게 양화니까 이게 음이니까 티귿.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미는 니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스크린이 없으니까 참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그걸 보시면은 오행방위 낙서에 8등분이 되어 있는데 상하, 좌우, 사정방을 보시면은 인신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정방을 보시면 오른쪽부터 인, 사, 신, 임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 경, 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동서남북 십자로 그어서 양정방에는 가장 이거 양목, 양화, 양금, 양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양목의 자리는 기역, 키역, 목에 해당되는 첫 소리 중에서 가장 강한 키역이 오고, 그 다음에 니은은 화는 티귿이 가고, 어금니 소리에서는 치읓이 갑니다. 치읓이 거기에 자리가 도착되고,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에서는 가장 강한 히읗이 가장 정방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성 오행방위도에서 맨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맨 밑에 히읗이 들어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티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치읓, 왼쪽에는 키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위에는 요거는 전부 양목, 양화, 양금, 양수기 때문에 가장 거센 소리 차청
히읗, 키읔, 티긋, 치읓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측방위에는, 그 다음에 묘에는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그랬죠. 기역이 들어가고, 오에는 디귿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에는 지읒이 들어가고, 자에는 여린 히읗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지술 충미에는 전부 보면 이형, 말하자면 꼭지 있는 이형, 여린 기역이죠. 그 다음에 니연, 시읒, 불청불탁이 이 사토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화살표 순서대로 보십시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서대로 기역, 화살표 순서대로 기역을 먼저 찾아보시면 기역에서 화살표 순서대로 가면 기역, 키역, 니영이 됩니다. 이건 저는 니영이라고 합니다. 티긋, 티긋, 니연, 지읒, 치읒, 시읒, 여린 히읗, 히읗, 이영 이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기역, 키역, 니영, 티긋, 티긋, 니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역, 니연, 티긋, 리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훈민정음 만들어지고 난 한 80년 후에 최세진이가 훈몽자회를 만들면서 그 훈몽자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바꿔놨습니다. 아야, 어여, 오요, 오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원본에는 이 순서로 안 되어 있고 이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그림 초성 오행방위도의 기역을 찾아보시면은 그 순서대로 기역, 키역, 니영, 티긋, 티긋, 니연, 지읒, 치읒, 시읒, 여린 히읗, 히읗, 이영 이 순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오행방위 낙서 이거 역시 이 천문도의 다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은 하도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초성은 낙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1976년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고구려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쌍고분 중에서 동쪽 2호 고분 벽화는 북두 7성과 남두 6성, 해와 달을 비롯한 28별자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맨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9개의 별자리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유, 정, 위, 벽 이 네 글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발견됐던 당시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천문도인데 오행방위 낙서가 바로 이 천문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행방위 낙서의 초성을 가지고 배당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기역, 니연 순서가 아니고 기역, 키역, 니영, 티긋, 티긋, 니연 이 화살표 순서대로 세종이 배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과 초성 모두 천문도에 의해서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해서 그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성은 초성의 글자 모양은 발성기관을 본뜻으되 이 배열 순서는 초성 오행방위 낙서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배열했기 때문에 이런 배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글자의 모양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뜻으되 배열 순서는 낙서라고 하는 천문도에 의거해서 창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과 초성은 다 같이 동양 천문도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보시면 훈민정음이 28자로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28자로 만들어진 이유는 그래서 낙서라고 하는 것도 아까 다시 돌리겠습니다. 낙서라고 하는 것도 낙숫가에 우임금이 낙숫가에 거북이를 잡았는데 거북이 등에 무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낙숫가에 거북이의 등에 새겨지는 별무늬라고 해서 낙서라고 했다. 그래서 우임금이 도덕 정치를 가리키는 9가지 덕목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요. 그 중간에 보시면 5쪽에 6째 줄, 7째 줄 보시면은 태백속경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이 태백속경에 따르면은 왕금당군이 책으로 만들어서 이 무늬와 글자를 책으로 만들어서 금거북이 속에 넣어서 바다로 띄워보냈는데 그때 우임금이 낙수에 이르러 이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낙서가 되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태백속경에 의거한다면 이것 또한 낙서 또한 중국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역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등에 그런 무늬를 들고 산 거북이가 물에서 기어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무슨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우임금이 치수공사를 하다가 모래 강바닥을 파헤치다가 모래 속에 커다란 거북이 등 껍질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낙서 같은 무늬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인위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옛날에 천재를 지내거나 이 자연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제수 도구의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명이 좀 더 쉽게 되는데 거북이가 등에 무늬를 지우고 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황하에서 용마가 물에서 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화도도 마찬가지 이 낙서처럼 어떤 그런 제수 도구였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태백속경에 나타나 있듯이 당군 왕금이 금거북이 뚜껑에 속에다 넣어서 이걸 물에 띄워보는데 우임금이 발견했다는 것이 하수에서. 이런 기록을 보건대 우리 하도낙서는 중국의 역학이 아니고 중국의 천문도가 아니고 우리 한국 한웅 때의 천문도였으로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28자로 만드는 이유인데요. 이거는 28자 천문 반각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8수 천문 반각도입니다. 각항저방신맥이 두여 위실벽해서 한 칸에 동서남북 한 칸에 8개의 별자를 나눠서 28별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28별자리 천문도에다가 모음과 자음을 배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8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맨 바깥 원에 쭉 훑어보시면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바깥쪽 원에 보시면 한자로 가벌병정 무기경신 쭉 돌아가면서 무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십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음을 가운데 소리 아까 이것을 십관 그대로 가운데 소리 이걸 십관 그대로 꼭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배치한 게 아니고요. 이거 그대로를 요 순서대로 이게 임 아닙니까? 임계 하면 이거 임에는 오를 넣고 계에는 유를 넣어놨습니다. 거기 훑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에다가 아야어여 오요우유어이를 다 넣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쪽을 보시면 12지가 나오십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묘술에 12지가 나오는데 12지는 바로 첫 소리에 아까 자인진 묘신술 하는 아까 그 이는 기억 묘는 기억하고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대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을 비어있는 별자리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왜 하필 28자가 되었는 것은 바로 28수 천문 반각도를 이 이론적 바탕으로 해서 세종이 만들었기 때문에 28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종은 천지 자연의 법칙에 그대로 맞춰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잘 보시면 천문과 지호가 있습니다. 그 오쪽의 그림에요. 천문과 지호, 지구의 경사각처럼 그려놨는데요. 천문은 이 윗부분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천문입니다. 이게 플러스 양의 음력입니다. 이것은 지호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음력입니다. 그죠? 음의 음력입니다. 이 천문 별자리에서도 또한 역시 음양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는 천문의 구역이다. 이거는 지호의 권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읓과 히읗과 기역과 티귿을 보시면은 히읗과 치읓은 보세요. 여기 히읗과 치읓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키읔과 티귿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키읔이 되어 있고 여기 티귿이 되어 있죠. 이것은 훈민정 음원을 보면 전부 다 가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획, 획을 더했다 이거죠. 여기다 획을 더하고 여기다가 획을 더해서 더하고 또 이거 화봉 병서를 만들어서 쌍기역을 만들고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티귿이 되고 획을 더해서 티귿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획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시옷에다가 획을 더하고
시옷에다가 획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지읒에다가 또 획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목구멍 이형에다가 획을 더해서 여린 이엇이 되고 획을 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획을 더했는데 이렇게 획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 글자와 요 글자만큼은 이렇게 획을 더한 글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획을 더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획을 더했습니다. 여기가 두 개는 획을 더했습니다. 획을 더했는데 여기는 획을 더했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획을 더하지 않고 왜 이렇게 획을 더하지 않고 이렇게 글자를 획을 더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모음은 가운데 소리는 갑을병정 10간입니다. 양입니다. 그 다음에 첫 소리는 자축인묘해서 12지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축인묘 12지음에 속하는 초성은 음입니다. 또 가운데 소리 중성은 분명히 천간 10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근본은 음이고 양이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자음을 배치를 해보니까 이 두 개는 지호의 자리, 음의 권역에 속하지만은 이 두 가지는 천문의 자리, 양의 권역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은 비록 12지 음에 속하는 글자이지만 이 28수 천문 반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글자는 분명히 천문에 속하는 글자다 이게. 플러스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양에. 그래서 여기에 음을 상징하는 획을 못 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아무리 이것이 양의 권역에 속하지만 초성 자체는 음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을 상징하는 모음의 중성에 표시하는 동그라미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의 이런 사각형, 획도 아닌 점도 아닌 사각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는 분명히 획을 가했다고 가획했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한글 28자는 천문 28수 천문 반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옆으로 획을 안 긋고 아래로 찍었습니다. 키읔과 티귿을 보십시오. 분명히 획을 그었습니다. 왜 글자꼴을 가획했다고 하면서 두 개씩을 다르게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28수 천문 반각도의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히읗과 치읓은 그렇게 점으로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글학교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한글 연구하는 분들이 이 글자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꿈 밖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의 그 순서, 이것도 국어학자들한테는 생각 밖의 얘기입니다. 연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키읔과 티읕과 히읗과 치읓의 글자 모양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국어학자들한테는 꿈 밖의 일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봤을 때 훈민정음 왜 28자가 됐는가? 이 글자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이거 얘기하면요, 저거 얘기하다가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국어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저기 가서는 어김없이 화를 내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지. 그냥 찍다가 보니까 찍혀진 거지. 참다가 여기 가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다가.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은 어느 국어학자, 국어 교수들도 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건 반론이 안 들어옵니다. 다 그것이 옳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16쪽을 보시면은 그래서 하도 앞에 있는 중성도입니다. 중성도는 하도의 그림과 비슷하죠, 아주. 그 하도는
중성도는 바로 이 중성은 하도의 원리에서 만들어졌고, 초성, 오른쪽에 있는 위에 그림 초성은 낙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이론적인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자는 천문방각도 밑에 있는 28수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키읔과 티긋과 히읗과 치읓의 모양이 다른 것도 역시 이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보시면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재정리해 놓은 겁니다. 해자, 축, 인묘, 진사오미, 순유술해 해가지고 쭉 해서 거기에 초성이 쭉 배열된 것을 그대로 중앙에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덕화리 2호 고분의 천문도고, 이 천문도가 바로 초성 천문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에다가 이 가운데 소리 10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것은 하도고 뒤에 것은 초성, 중성 천문도입니다. 말하자면 중성도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하도와 낙서가 음과 양을 이루고, 초성과 중성이 음과 양을 이루고, 키읔과 티긋과 치읓과 히읗이 역시 또 음과 양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음양의 관계입니다. 음양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가운데 소리와 첫 소리를 만들고 가획 방법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쪽을 보십니다. 6쪽의 가운데를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들어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의 이러한 천문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 천문 이론이 후민정음 장제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으면 조금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알아야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인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 그러죠. 누구나 한글은,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적지 못하는 발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과학적인 글자냐 하고 만약에 외국인이 묻는다면은 발성기관을 본떠서 그렇게 과학적인 글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과학적입니까? 하면 그 다음 적지 못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과학적인 글자가 되었느냐? 바로 천문도, 우주 자연의 원리인 천문도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원리에 맞췄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인 글자가 될 수밖에요. 세종대왕이 컴퓨터가 나올 걸 알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주 천문 자연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과학적인 글자가 되어버렸죠, 저절로.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우주 천문보다 더 과학적이 있습니까? 과학은 우주 천문의 원리를 증명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앞에 말씀 제가 드린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한글의 우수성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동양 천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우리 천문도 별자리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알아야만 비로소 한글이 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과학적인 문자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해례본의 초성의 순서, 중성의 순서, 왜 28자가 되었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전체적인 구성은 가림다문의 당군 3세 가륵 당군 때 삼랑 을보르기 만든 가림다문에 기초하였으며, 왜 이렇게 보느냐? 모음의 11자는 가림다문하고 똑같습니다. 자음만 가운데 초성만 틀릴 뿐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세종대왕이 1446년 후민정음을 반포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 1363년 정확하게 83년 전에 행촌 이암이 당군세기를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반포한 83년 전에 행촌 이암이 당군세기를 지었습니다. 그 당군세기에 가림나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비록 불과 83년 전에 만든 그 기록을 세종이 못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446년 반포한 지 74년 후인 그게 뭡니까? 이맥의 뭐죠? 태백일사. 이맥의 태백일사는 거기는 단군세기를 참고해서 책을 만들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을 만든 시기는 그 태백일사하고 단군세기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74년 후에 태백일사를 지을 때 단군세기를 참고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세종이 단군세기에 있는 가렘다문을 몰랐을 리가 없죠. 몽고 문자, 일본 문자, 무슨 파스파 문자, 그런 문자들을 전부 다 참고했습니다. 세종은요. 그래서 세종이 가렘다문을 참고 안 했겠습니까? 몽고 글을 참고 안 했겠습니까? 인도 말을 참고 안 했겠습니까?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문도에 입각한 새로운 전무후무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창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걸 자꾸 모방이라 하면 안 되죠. 세종이 그것뿐 아닙니다. 이 훈민정음 원본에 보면 자방고전, 고전을 본떴다. 그런 걸 여러 번 나옵니다. 세종실록에도 이 한글은 새로운 글자가 아니야. 비신자이라. 새 글자가 아니다. 원래 있던 글자를 따듬은 것이다. 다 나옵니다. 최만리도 상소문에 그게 나옵니다. 이거 비록 이것은 옛 글자하고 앞뒤도 맞지 않고 옛 글자하고 전혀 우리 있는 것도 틀리는 이런 엉터리 글자를 만들어냈는가 하고 세종이 최만리가 세종한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창제라고 보지 않고 자꾸 모방으로 보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훈민정음의 구상은 가림다문에 기초하였으며 28자로 창제된 이유는 28자리 별자를 나타낸 28수 천문방각도에 의해서 그 철학적인 배경을 삼았기 때문이며 초성의 글자 꼴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쓰되 그 배열 순서는 천문도인 오행방위 낙서의 이론에 바탕하였고 중성은 천지인 삼원사상의 삼재사상, 삼원사상, 천인합일사상에 의거하였으되 그 배열 순서는 바로 하도라고 하는 천문도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창제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한글 창제의 바탕은 천문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진 네 글자의 음가입니다. 없어진 네 글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깊은 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음입니다. 이거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랍어의 아이널 할 때 이런 소리입니다. 아이날 쑥 이럽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는 이 아래아를 표시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자입니다. 아랍어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참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아랍어에 이 깊은 음가가 가장 많습니다. 소리가. 그리고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우리 옛날 붓글씨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지 않습니까? 주로 전부 다. 현판도 그렇고 우리 문장도 그렇고.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으로 쓰고 또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아랍어만큼은. 그 참으로 우리 그 정서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그 발음이 이상한 발음인데 유엔에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자기의 몸같이 여긴다 그러거든요. 외래어를 안 쓴답니다. 절대로. 모자도 항상 이렇게 허여 모자 덮어 쓰고 복장도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 자기 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깊은 음인데요. 앞에 있는 것은 아까 초성 오행방위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하도를 사용한 중성도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걸 음가를 얘기하는 분들은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다. 오아오의 중간 발음이다. 이런 최현배, 이숙영, 주식영 선생 전부 그렇게 김석덕 교수님 하고 이 음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김석덕 교수님은 그 음가 연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다른 분들의 연구한 것들만 전부 비교 설명을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어떤 발음이고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은 그럼 어떻게 내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오아 우어의 중간 발음이라고 연구를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아 우어의 중간 발음은 어떻게 내라는 얘기냐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되죠. 오, 아, 우, 어입니다. 오, 아, 우, 어입니다. 여기에 이 목의 기억 기억령이 첫 소리가 목에 붙습니다. 이거 목 아닙니까? 이것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입니다. 이거와 이것이 결합할 때는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할 때는 아에 가까운 깊은 소리를 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냐? 까 이런 소리죠. 카 이런 소리죠. 그러면 여기는 티귿 니은입니다. 화는 거죠. 그럼 이거와 이것이 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와 이것이 붙을 때는 가운데 소리와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붙을 때는 우에 가까운 깊은 소리를 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 이런 소리죠. 누 이런 짧고 깊은 소리입니다. 목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탄환과 같은 발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원본에 탄환이 있느냐, 그것도 세종대왕때 탄환이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있었습니다. 세종대 총알을 만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참 이상하다 했는데 쭉 해보니까 탄환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금 아닙니까? 금에 여기에 이 아래아가 여기는 아래아가 붙을 때는 어에 가까운 깊은 발음을 낸다. 어에 가까운 저, 서가 아니고 서 이런 깊은 발음을 낸다는 얘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수에 해당되는 초성에 이 깊은 음이 붙었을 때는 오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는 거죠. 오에 가까운 깊은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호 이런 발음이죠. 오에 가까운 깊은 발음, 오 이런 발음이죠. 그래서 제주도 말에 혼저없어에 할 때 혼저없어에 이렇게 써놓고 혼이라고 발음합니다. 한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저없어에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정계라고 할 때는 저정계. 이거는 저정계입니다. 이거는 지엇이니까. 치엇이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어에 가까운 깊은 발음이 납니다. 저정계가 아니고 저정계 이런 소리겠죠. 근데 물론 제주도에서는 이것도 조정계라고 지금 발음합니다. 지금은 전부 그런 발음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발음이 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아우어에 가까운 소리를 내되 어느 초성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오아우어에 각각의 깊은 그 소리를 낸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가운데 소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현재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간 위에입니다. 혼조업소에 하고 쭉 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랍어의 그 깊은 발음이 난다는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금신보라는 그 조선시대 악보를 보면 가사를 쓸 때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이런 글자 많이 나오죠. 옛날에 보면 소위 말하는 아래아 글자는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글자 양금신보라는 악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좀 하면 사랭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참 하면 이것도 참이지만 이건 참이 아니고 참 크래커 하면 지금 참으로 발음해서 참 하지만 이거는 참 이런 발음입니다.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죠? 이것이기 때문에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이건 마찬가지. 이것도 시옷 아닙니까? 그러면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야죠? 근데 설행은 아니고 스랭 스르릉 하는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 검은고를 스랭 하고 끌거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 발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아래아, 저는 깊은 음이라고 하는데 아래아의 소리는
이런 음가로 우리가 규정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여린시옷입니다. 7쪽의 여린시옷은 이거는 시옷과 이영의 중간 발음입니다. 시옷도 아니고 이영도 아닌 이 원래 이것은 여린시옷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린시옷인데 이 여린시옷은 그야말로 여린시옷입니다. 시옷보다 더 여린 겁니다. 이거 사 하면 사죠. 사. 이거는 사 이런 소리입니다. 아도 아니고 사도 아닌 사 중간 발음인 사.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우리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래 소리는 그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모르고 전부 Z 발음으로 쓴다. Z 소리가 났을 것이다. 이거는 중부지방의 사투리로서 Z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하지만 신라시대서부터 중부지방의 Z 발음은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는 사 이런 발음인데 사도 아니고 아도 아닌. 그래서 이게 여우입니다. 여우를 후민정음 원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뭡니까? 발음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수.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있으나 마나 발음이 이상하니까 여시가 되고 또 여우가 됐습니다. 여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우, 어떤 사람은 여수. 이렇게 발음이 시옷과 이영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그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마세 이런 소리입니다. 어마세. 이게 소리가 애매하다 보니까 어마이가 되고 어마시가 됩니다. 아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이, 함경도는 아바이로 가고 경상도는 아바시로 갑니다. 이것도 어마시, 경상도는 어마시라고 합니다. 시어마시, 시아바시 이런 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함경도에는 아바이, 어마이 이러죠. 그래서 이영과 시의 중간 발음입니다. 이 글자의 음가를 복원을 정확하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그런 발음이 없으니까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쓰자. 이거는 좋지만 이거 음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다른 글자로 발음을 하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저기 시옷과 이영의 중간 발음이니까 마을 또 하나는 뭐예요? 마슬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마실이 간다는 마실이 됐고 표준말로는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발음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지금은 쓰이지 않으니까 저 발음이 지금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Z 발음으로 대용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 디자인 이렇게 이 글자를 쓰면은 그 외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발음 기호가 아닌가 이겁니다. 이러면 뭐 디자인 이렇게 발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대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일본 말에도 마찬가지죠. 일본 말에 즈또 뭐 이런 발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즈또 즈 이 발음을 대용하면 일본 발음에 즈 사지 즈제조 이 발음들은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쪽을 밑에 보시면은요. 제일 밑쪽에 보시면 경상도에서는 어무이 어마시로 하라바시는 하라바이 하라바시로 할마시는 할마시 이 경상도 지금 할마시라고 그러거든. 할마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보상기래 8쪽 위에 보면 석보상기래는 손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손수로 바뀌었고 월인석보에 푸성기인데 푸성기로 바뀌었습니다. 계림유사에는 아수 이게 아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여린시옷의 음가를 확실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일본말의 스즈비에 밑에서 6의 3에서 셋째 줄 밑에서 스즈비에 즈또
그 다음에 하이도우즈, 도우즈, 디자인 이런 발음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린히읗입니다. 여린히읗. 이 여린히읗인데요. 여린히읗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할 때도 이 아래자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지만 이 여린히읗을 쓰면 장단 고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했을 때,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는 발음할 때, 이렇게 밖에 비명소리를 적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비명소리를 적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할 때는 이걸 붙여주면은 짧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성. 촉곱한 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할 때도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래버리면 뭐가 됩니다. 짧은 발음을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쪽에요. 맨 위에 보면 별, 말, 장단, 자고조를 나타낼 때 그쪽에 맨 위에 보면 별, 말은 그냥 우리 글자로 쓰고 별로 또 말, 달리는 말, 짧은 말 아닙니까? 그죠? 말과 말, 별과 별 이런 자고조 장단을 구분했을 때 이렇게 별, 말맞자에 말 할 때 리을, 여린 히읗으로 장단음을 표시할 수 있는 음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회사 이제 말하자면 옛이형입니다. 옛이형. 이런 저는 여린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여린기억을 한 20년을 들여다보니까 여린기억이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저도 옛이형이었죠. 제가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옛이형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옛이형입니다. 국립국어원이나 한글학교나 김동서나 최연대나 주지경이나 이기문이나 무슨 김석덕이나 어느 교수들부터 옛이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린기억이라는 것이 20년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여린기억이구나. 이게 근데 눈꺼풀이 하나가 석 내려오는 것 같아요. 눈꺼풀이 하나가 석 벗겨서 석커덕 내려오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여린기억이구나. 그럴 때 기쁜 그런 것들은요, 돌을 깨쳤을 때하고 같습니다. 돌을 깼을 때 그 환희하는 거와 이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똑같은 도의 경제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다 조금씩 해봤거든요. 많이는 안 해봐도.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린 기억이구나. 그래서 다 책을 찾아봐도 여린 기억이라 해놓은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처음 발명한 거구나. 우리는 처음 발명한 거구나. 이거 하나만 발명해도 내가 우리 국어사에 한 줄을 남길 수가 있겠다. 여린 기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음이라고 했는데 목구멍 소리고 목이고 아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꼭지 있는 이형이나 이형이 됩니까? 이형은 따로 있는데요. 이형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여린 기억이다. 무슨 발음이냐? 이게 여기 붙는 거죠. 이렇게. 깍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이 되기 이전의 발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보다 여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린 기억이죠.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여린 기억밖에요. 그래서 여린 기억이라고 저는 씁니다. 그리고 이는 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목구멍이고 요거는 콧구멍입니다. 코로 50% 발음이 나가고 입으로 50% 발음이 나가는 비음입니다. 우르두어나 인도어 같은 경우에 또 월남어 같은 경우는 콧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양이 우는 소리 같아요. 월남어 들어보면 냥옹 옹옹옹 어떻게 적습니까? 그 월남어는 6성까지 있습니다. 4성이 아니라 골치 아픈 게 월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아죠.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입니다. 콧소리 노미모노 일본말에 콧소리 끝나버립니다. 하나만.
그 일본 말에 노민모노nga 무슨 nga 발음 날 일본의 nga 발음은 nga, 니, 고, 게, 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nga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첫 울음소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애 우는 소리를. 응아, 응애 하지만 애가 응아 하고 우는 애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응아 하고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한 글자면 애가 나와서 첫 울음소리입니다. 이걸로 표시하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버리는데 이걸 모르니까 응애, 응아 이렇게밖에 우리가 표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응아라는 소리입니다. 저것은 응아. 그래서 우르드어에 nga, ngo, ngu, 모 비음이 있습니다. 비모음, 콧소리에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콧소리를 발음할 때 월남어라든지 캄보디아어라든지 그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르드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여린 기억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훈민정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렁울입니다. 렁울이가 너구리가 된 거예요. 이게 렁울 발음이 안 되거든요. 이건 지금 너구리가 된 겁니다. 이 너구리를 옛날 렁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민정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렁울. 그 다음에 강아지, 가아지인데 강아지. 이게 강아지가 변해서 강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붕어. 이는 ng어입니다. 붕어가 붕어가 된 거죠. 이것이 붕어가 된 것입니다. 없어지고. 붕어. 천천히 발음하면 붕어거든요. 빨리 발음하면 붕어지요. 붕어. 자, 이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본어 발음을 표시할 때 우리가 참 아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쪽을 보시면은 없어진 네 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딴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 시옷인데 시으시라고 써놨느냐. 전 다 고쳐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는 시옷입니다. 시옷. 그러나 시옷은 잘못된 발음입니다. 신경준이가 역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국어학자였지만 이런 것들은 실수를 한 거죠. 완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또 신경준은 분명히 후민정의 원본을 못 봤을 겁니다. 봤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아야, 어여로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봤으면. 못 봤기 때문에 자기는 깊이 연구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우리가 또 누굽니까? 신경준이가 아니고 아까 후모 최세진이 얘기입니다. 최세진이. 신경준이는 신숙주의 막내 아들인 신말주의 후손입니다. 신경준이도 한글 학자입니다. 신경준이도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들이 있었다. 비루하고 맞질 않아서, 이치에 맞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세종이 정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서운해라는 신경준이가 진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걸 봤을 때 세종이 없는 데서 만든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글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진 네 글자 음가를 복원했을 때 10쪽에 있는 훈민정음 서문 이 내용을 그 바람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가에 입각해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한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소리가 짧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여린 혀시기 때문에요. 나란 말씀이 둔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서먹디 아니홀세. 이런 전처로 어린 부익성이 니르고저 흘비셔도 뭐첨내 제 뜻을 실업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28절을 모인가노니 사룸마다 회의여 수위 느겨 날로 숨에 뼈난 구이 호구저홀 뚜루민이라.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 발음을 넣어서 읽으면 더 이상해지고 거부 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좀 순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수비니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비니겨도 마찬가지 이 옛 글자에서 수비니기는 수비니기는 것과 수위니기는 것의 중간 발음입니다. 수위, 쉽다 할 때 수위감을 자랑마라 하잖아요. 수비감을, 이 경상도서는 수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자가 들어갑니다. 이 수비, 순경은 비읍 아닙니까? 이건 어떤 발음이냐면은 비읍 발음인데 입술이 붙지 않는 소리입니다. 목구멍을 입을 벌리고 하는 소리입니다. 위입니다. 위. 입술이 안 붙습니다. 위. 이런 소리입니다. 몽고 발음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위지. 이 V 발음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제가 참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하도 정부에서 문체관부나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서 하도 우리 옛날 글자 좀 살려 쓰자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찌야찌야족에 한글을 보급해버렸지 않습니까? 개인이. 저는 철저하게 이거는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주관해서, 정부 당국에서 주관해서 외국어 표준 표기법도 만들고 우리말 이제 국제화가 되니까 F 발음, V 발음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자. 세종대왕이 적지 못할 소리가 없다 그랬는데 왜 우리 못 적는 소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내가 당신들 후민정음 그렇게 과학적인 글자를 하는데 증거를 대봐라.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모르면 증거를 못 댑니다. 그리고 적지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한글날마다 축사를 세계적인 글자를 하는데 적지 못할 소리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거 못 적지 않습니까? 중국 발음 권설음 질, 칠, 시 어떻게 적습니까? 못 적잖아요. 못 적으면서 뭐 적지 못할 소리가 없다고 맨날 한글날마다 축사에 그런 얘기만 합니까? 해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날 세종대왕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념 행사를 하는데 훈민정음 소문 이걸 읽을 사람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옛 발음으로 읽을 사람. 그럼 누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글학회 회장이 읽어야 폼이 안 나겠습니까? 나라 행사인데 훈민정음 반포문 소문을 옛글자로 읽어라. 한글학회 회장이 나와서 그걸 척 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립국어원 원장이 나와 읽든지 문교부 장관이 나와서 읽든지 아니면 이름난 국어학자가 읽든지 그래 낭독을 해야 어울릴 거 아닙니까? 다 돌아다니는 봐도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읽었던 훈민정음 서문 옛글자로 읽어보라니 아무도 우리나라에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거 읽을 줄 압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훈민정음 연구소 소장인데 그거 내 주특기인데 그거 못 읽겠습니까? 내가 그거 못 읽어요. 그 한참 있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그걸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이제 갔더니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교수도 아니고 국어학 교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훈민정음 연구소장이라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럼 훈민정음 연구소장이면 그거 가능하겠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에서 봤을 때는 문 돌파리가 저걸, 그것도 세종대왕 분장을 하고 다 완전히 해가지고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3년째 지금 국가 행사에 제가 저걸 읽고 있습니다. 제가, 3년째 읽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몰라요. 근데 9시 뉴스, 10월 한글날만 되면 9시 뉴스에 나가거든요, 그게요. 읽는 장면이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데 사람도 몰라요. 동생들도 몰라요. 분장을 다 하고 모자 쓰고 덮어 쓰고 수염부를 붙여서 하니까 내가 말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왜 동생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느냐. 쓸데없는 일 한다고 나는 맨날 몇십 년 동안 좀 정말로 참 재수없는 형이 되어 있는 거라. 재수없는 형.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이나 하지. 저건 뭘. 그렇지. 이건 형만 아닌 것 같으면 패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우리 형만 아니면 좀 패 찍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그래도 내가 그럽니다. 내가 밥을 굶겼나. 그래도 나는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그것만 빠져 사는 사람 많은데 나는 밥 굶긴 일은 없고 실업자 된 적이 없다. 다만 쪼달리게 살았지. 호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지 않지. 근데 딴소리가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년을 읽었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9일 한글날 때 읽었는데, 여러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왜 저걸 읽는, 내가 누군지는 다 압니다, 이제 국어학계에서는. 그러고 수군거리고 갔어요. 그 내년이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내년에는 안 부를 것이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글학회 회장이 읽든지 누구 저명한 사람이 읽어야지. 국가 행사에 뭐 이름도 없는 저런 사람이 읽느냐.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마 함께 있어 보십시오. 내년에 또 하게 되면은 참 다행이지만, 올해로서 내가 읽는 것도 이제 끝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때 여주에서 명성황후 기념관에서 정보학회에서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 신식학회 그 회장이, 현용운 회장이 중국에서 지금 조선어 자판을 만들려고 그런다. 근데 한국에서는 꼼짝을 안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전자신문 기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그 국어학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국어학회 회장이 아이고, 그거 뭐 조선어 공정 아니냐고. 조선어 공정. 이제 한글 공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뭐 한글 공정을 신문에 놔버렸네.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많은 겁니다. 중국에서는요, 조선어는 모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외국어예요. 조선어는 왜냐하면 자기 소수민족, 조선족이 길림성, 흥룡강성, 요령성, 세성,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3배나 큰 나라에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들 소수민족의 국민입니다. 인민입니다. 자기 소수민족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 정식, 공식 채택 언어입니다. 이게 조선어가 중국어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딴 나라 소수민족도 다 자기들 문자입니다. 조선어는 자국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부터 15년간 지금 매년 이거를 표준 자판을 만들자 하는데 조선족이 10명입니다. 그 속에 위원이. 그 현용운 지사하고 유원정 교수, 월수 대학 교수하고 둘이 외 10명. 그 다음에 북한 교수들 18명. 그 다음에 중국 교수, 진짜 중국 교수 2명. 이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 매년 이걸 조선어 자판을, 표준 자판을 만들자.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은 10번을 가서 참석했습니다. 북한이요, 북한에서 중국을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달나라 가는 만큼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허가 안 해주면 못 나옵니다. 당에서, 몰래 도강에서 달아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전부 교수들입니다. 평양 컴퓨터 센터 소장, 북한 전체 컴퓨터를 총괄하는 사람, 소장, 이런 사람 나옵니다. 교수들하고. 그것도 무슨 서기장, 뭐 이런 사람, 당 서기장,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당에서 허락 안 해주면 절대 그 두만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번을 참가했습니다. 중국에, 그 회의에. 남한에서는 단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럼 우리끼리라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 조선어 공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한글 공용어로 둔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없어진 옛 글자를 살려서 만든 표준 그런 자판을 만들지 않을 때에는 중국은 한글 공용을 할 겁니다. 왜? 우리 24자 국립국어원, 제가 지난주에도 아까 제가 2장짜리 조그만 거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문체관부에 가서 제가 그걸 답변 듣고 준 겁니다. 그날도 만났는데 없어진 네 글자 살려 써야 된다. 우선 피업, 비업, F나 V 이 두 발음이라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갔을 때 뭐라 했냐면 24자로 충분하다. 우리는 외국어 그런 발음을 만들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한글은 우리말을 적기 위한 것이 외국어 적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외국어 발음까지 적어줘야 되느냐. 외국어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바꿔 쓰든 거꾸로 쓰든 뒤집어 쓰든 자기들이 가져가서 쓰기 나름이지 정부에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탁 찰로르죠. 할 말이 하나도 없죠. 민간인들은, 연구가들은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건의를 하는데 정부 당사자들은 우리가 왜 외국 발음까지 만들어줘야 되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아니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글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정합니까? 날 보는 거예요.
아니, 훈민정음이 세계 제일 훌륭하죠, 내가. 열이 팍 받아가지고. 문체관부, 연구관 담당자가 나오는데, 나이도 젊어요. 한 40 좀 넘은. 국악 박사입니다. 전부 다. 학위 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걸 뭘로 보장합니까? 이 인간이 미친놈 아니고, 속으로. 그게 공무원이 할 얘기고, 우리 국민이 할 얘기냐, 이거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개인 이론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제 철칙입니다. 제가 끈질기게 주장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빨리 정부 주관으로 해서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다른 말을 표기할 수 있는 넉자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성 한글 자판을 만들어야 된다. 기능성 한글 자판을. 안 그러면 외국인이 안 쓴다. 만들어 놔도 쓸똥말똥인데 그것도 없는 자기가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나 살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없나 보고 그걸 사는데 한글 자판 24자로만, 우리는 24자로 한글 자판 만드는 것도 아무 불편이 없다. 이랬다고, 그날도. 그러면, 이거 24자에 쥐, 치, 시, 중국어 말 표현할 수 있습니까? F, V 표현할 수 있습니까? Z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쓴다고요. 그리고 우리 24자로만 가지고 표준 자판을 만들어버리면 중국은 틀림없이 자기들 권사람 쥐, 치, 시 이런 발음을 넣은 조선어 자판을 만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자판을 쓸 겁니까? 세계 사람들이. 중국이 큰 대국이 만들어 놓은 발음 잘 나오는 자판을 쓰지 24자로만 된 거 우리 자판을 원조로 하고 해서 우리 자판을 씁니까? 경상도 말로 아지매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안 싼데 사먹습니까? 우리 작은 엄마가 떡 장사를 해도 비싸게 팔면 그거 안 간다고요. 싼데, 남이라도 싼데 가서 몰래 사먹지. 한 번, 두 번이지. 우리 아무리 원조라 하더라도 이거 기능성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근데 저는 찌아찌아족한테 한글을 그렇게 개인이 보급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정신을 좀 차리지. 우리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근데 참 잘한 일인데요. 그 부위 발음을 이걸로 나갔습니다. 24자 외에 딱 하나 요걸 썼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입니다. 우. 이걸 부위로 쓰자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약속 기호니까 글자는. 그러나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이걸 부위 발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원리에 맞는 글자를 우리가 쓰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걸 정부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다 해놨으니까 정부에서 제발 정부 통일 자판을 만들어 달라. 기능성 글 자판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그 사람들은 맡길 일이고 우리로서는 한글의 종족으로서 만들어는 줘야 된다. 외국어 표준 표기법을 만들어주라. 그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저거들이. 그럼 만들어줘봐야 저것도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쓰든 안 쓰든 그거는 자기들 마음입니다. 자기들이 정서에 맞게 뒤집어서 딴 글자를 만들어 쓰든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나중에 주장을 할 거 아니냐, 이 권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 표준 표기법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숭늉한 비읍을 해나갔는데 이게 우 발음인데 V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A라는 단체는 이걸 V자 발음해서 이제 보급하고 있고 또 만약에 또 어떤 교수들은 다 중국어, 일본어 몇 개 만들어 놓고 회사를 차려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스폰서를 구하려 댕겨요. 후원자. 자기 글을 세계에 보급하겠다. 이런 사람이 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한글을 가지고 A는 이런 글자로 B는 저런 언어로 C는 저런 언어로 외국에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은 우리 한글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표준 표기법을 정부에서 만들어달라. 지금 끈질기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간 것은 그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또 더 가지고 다른 데 또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극을 주는 것으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끊임없이 추구해가지고 정부에서 움직여서 표준화를 만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위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위 발음은 만약에 B이다. 이럴 때 부위 발음은 V 합니다. V 하면 아랫입술을 이빨이 뭅니다. V.
그럼 뭐가 보입니까? 우선 이빨이 보이죠? 이건 뭡니까? B 아닙니까? B. 이거는 B인데 이건 발음입니다. 근데 V 하니까 이빨이 보이죠? 이빨의 대표 글자가 뭡니까? 시옷 아닙니까? 이렇게 붙여버리면 V가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해놓으면 사람들 보고 그래. 아, 이거 무슨 암호풀이 같다. 이런데요. 아, 당연하죠. 그러나 이게 낯설지만 절대로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처음 배울 때 쉬웠습니까? 어릴 때요. 한글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헷갈리고 어려웠습니까? 이것도 처음 보니까 그런 것이죠. B는 발음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V 하니까 이빨이 보입니다. 이빨 글자, 이소리 글자의 기본 글자인 시옷을 붙였다 하면, V 하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푸는 푸 아닙니까? 푸는 이 발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푸 한다고요. F 하니까, 시옷, 이빨 소리, 이 소리, 시옷을 붙이면 푸가 되지 않습니까? very well 하다. very도 마찬가지입니다. very도, very 이렇게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very well 하죠. 그러면 very well 아니고, 여기에다가 very well 하니까 이 소리, 시옷자를 붙이면 very가 됩니다. very.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쉽다. thank you 할 때 thank you 이렇게 쓰죠. 우리가 우리말을 쓸 때 thank you밖에 못 써. 아니면 thank you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thank you도 아니거든요. thank you인데 thank you는 스 발음 어떻게 하면 혀가 쑥 나옵니다. 미국 사람 발음할 때 보십시오. 이 발음을 안 보면 글자를 못 만들거든요. 발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반드시 듣고 입모습을 봐야만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nk you도 아니고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생자 발음이 나는데 생은 아니고 thank 합니다. 혀가 이만큼 쑥 나와요. 영어사 thank. 혀 아닙니까? 혀 소리 뭡니까? 기본 소리가 니은 아닙니까? 혀는 니은 디귿 티귿 아닙니까? 그러니까 혀 소리 기본 소리 니은입니다. thank you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냥 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요거에다가 니은 혀가 나오니까 혀 소리 대표적인 소리 니은을 붙였구나. thank you. 이래버리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대단히 어렵죠. 한번 보십시오. 폭스바겐 우리 폭스바겐 이렇게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폭스바겐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거는 F 발음 아닙니까? 폭스 하니까 뭡니까? 이빨이 보이니까 시옷 붙이고, 폭스바겐 하니까 여기도 시옷 붙이면 그거 폭스바겐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러면 폭스바겐이요. 폭스바겐. 그래요? 그럼 여기 리얼 붙이면 되죠. 이런 글자 우리 쓰지 않습니까? 올가맨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써주면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야, 저게. 처음부터 써놓으면 이게 뭘 글자. 훈민정음 원본에 보면 이런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도배해놓은 벽지 아니 있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10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2004년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2004년도에 지금 시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간 많이 남았네요. 제가 왜 중국 공정, 한글 중국 공정 할 것이다 하느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중국의 권설음 같은 거는, 왜냐면 제가 질문 받는 시간이나 토론 시간을 좀 대수면 좀 많이 가지려고요. 중국의 발음은 즈, 치, 시, 권설음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즈, 츠, 스 아닙니까? 일단, 그죠? 즈, 츠, 스는 우리가 쉽죠. 근데 즈, 치, 시 한단 말입니다. 즈 할 때 보면 즈, 혀가 어떻게 됩니까? 리얼 아닙니까? 즈, 치, 시 리얼 아닙니까? 여기다가 리얼만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즈, 치, 시 이거는 조음기관의 모양입니다. 혀가 꼬부라졌구나. 꼬부린 채로 치, 즈, 치 하는구나. 꼬부린 채로 즈 하니까 즈.
꼬부라진 채로 치 하니까 치. 꼬부라진 쓰는데 혀를 꼬부라니까 시가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요 원리대로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이거 얘기하면요. 국어 교수들이 있어요. 강의 들으면서 이럽니다. 아, 이거 아닌데. 표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유감스럽게도요. 이것이 2004년도에 중국과 북한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은요, 2004년도에 심양 학술 발표 대회 때 제가 가서 처음으로 그 표준 자판 만드는데 한국은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그랬죠. 근데 한국의 민간단체는 8번을 참석했습니다. 그게 정보학회입니다. 2004년도 심양 학술 대회 때 내가 참석을 해가지고 표준 자판 그 토론 대회를 할 때 남북 표준 자판입니다. 그는 남북 표준 자판 토론을 할 때 표준 자판을 만드는데 왜 옛글자를 안 넣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내가. 그 발표를 따라가 아예 발표 계획으로 해서 가서 따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글자들을 왜 안 넣느냐? 이거 넣지 않고 남북한 표준 자판 만들면 말짱꽝이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교수들은 17명이 왔는데, 그때도 17명 왔는데, 북한 교수들은 진짜 두 손을 들고 다 환영입니다. 그 일본어 강사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 교수인데 일본어 교수예요. 그런데 아까 여린 시옷하고 여린 기억, 꼭지 있는 이형, 이걸 얘기해 줬더니 탄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북한에서는 그런 연구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일반 인민들은 한글도 칠학사라는 게 이제 정인지 이게 신숙주 칠학사가 동굴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만들고 나왔다고. 인민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한글 만데 이영은 문고리고 미음은 문상차를 따서 만들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재작년에 경복궁에 앉아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을 데리고 안내하는 안내 가이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그 지표년 험경과 건물 앞에 와가지고 설명하는데 이영은 문고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쫙 하더라고, 한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가씨예요, 아가씨. 그걸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을 거 아니냐고. 안내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냐고요. 코스대로 다 그 설명을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영은 문고리를 보고 만들었고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 인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7, 7학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알죠, 다.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걸 다 알죠. 근데 자기들은 이 없어진 네 글자에 대해서는 북한 내에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976년 이후에는 국어학에 대한 책이 한 권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어학에 대한 책은 한 권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때 2004년도 그때 현재로. 그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요, 책을 아무 개인이 내는 거 아닙니다. 당에서 허락이 나야 책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책을 내는 법이 없답니다. 개인이 돈 내고 자비 출판 이런 것도 물론 없고 당에서 허락이 나면 당에서 찍어주지 개인이 책 내는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대환영하는 거예요, 북한 학자들이. 근데 한국 교수를 대표로 참여한 한국 훈민정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뭐구나 합니까? 이거를 국민학교 애들한테 어떻게 언제 교육을 시킬 거냐 이거죠. 이거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은 우리 한글을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이지 우리말로 왜 외국어로 표기해야 되느냐고. 훈민정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현직 교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통과됐습니다. 넣는 걸로.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쉽죠. 한꺼번에 아까처럼 폭스바겐처럼 써놓으면 어렵죠. 요렇게 이치를 설명하면 5분, 10분이면 다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 교무학교 때 교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딱, 견본을 딱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딱 띄우면 애들은 그 몇십 분만 들여다보면 다 깨칩니다. 안 그래도 애들 요즘 뭐 이런 글자들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뭔 글자인지 만들어 쓰잖아요, 애들. 자기들 뭐 표현 못하면 자기들끼리 글자를 만들어 씁니다. 그중 영리한 애들인데.
이거 설명해가지고 하면 1시간이면 전 국민학교에 다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주면 국민학교에서 학교에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북한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요. 자기들 다 같이 자료를 다 17명한테 제가 책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 중국은 없어진 글자 자기들 권서름 먼 글자로 내면 되겠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면 지들이 기능성 한글 만들어버리면 만들어 조선어 표준 국제 표준 자판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12월 30일 가서 토론한 결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요. 11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영어 발음 표기 예가 나옵니다. 거기 맨 끝에 보면 이제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나와 있죠. fine는 F의 발음이고 thank you는 니은시읒 발음이다. 아까 말씀드린 걸 들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 제일 밑에 짜오샹 하오 할 때 샹 할 때 리얼 시읒이 있죠. 권설음의 대표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일본 발음입니다. 밑에 저 표 밑에 보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할 때 고자자자 할 때 여린 시옷을 세모를 쓰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맨 끝에 보면은 노미모농가 있습니다. 노미모농가 그리고 여린 기억 옛니형을 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쪽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좋습니다. 흐라쇼 할 때도 이것도 소련 말인데요. 라디 쌍리언 라입니다. 라. 이거는 쌍리언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가 아니고 라. 그 다음에 그래 흐라쇼 쇼는 권설음입니다. 쇼 리얼 시옷. 그 다음에 밑에 시장이 어디입니까? 아랍어로 아이나 쑥 하는 이런 그 아리아자 깊은 음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한번 제가 요거 한 1분, 2분간 한번 읽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을 기리어서 을지로라는 기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을지문덕의 성은 을지시가 아니고 을시입니다. 을지문덕은 을파소의 현손입니다. 을파소는 그러면 성이 을파십니까? 아니죠, 그죠? 을파의 현손입니다. 그 군사를 조련시키던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을밀입니다. 또 을밀. 을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지가 성이라면 을밀은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을지문덕은 을지문덕입니다. 그냥 을신데 이걸 을지로 잘못 알고 지금 을지로를 쓰고 있습니다. 을지로. 근데 쓰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고치기 쉽습니까? 그리고 을로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을지무공훈장을 을무공훈장 이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을지로의 이름을 바르게 고친다고 교통체증이 해결돼서 더 편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도 다 바꿔야 되고 지명도 다 바꿔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틀린 걸 어떻게 하느냐? 못 고치죠. 또 이걸 안다고 해서 또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걸 우리가 흉을 하지만 일꾼이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놓고 이게 기억자인 줄 몰라도 풀만 잘 배우고 일만 잘합니다. 이 기억자라는 걸 안다고 해서 풀을 더 잘 배우고 일을 더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고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한 번 이렇게 잘못 정해져 버리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틀렸다 하더라도 고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학계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다 밝혀진 걸 알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의 주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 밑에 우리는 원래 화백제도를 시행한 정치의 문화의 종주국으로 당군 때부터 한자와 더불어 가림다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느 나라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가림다문은 멸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5쪽 제1회입니다. 뛰어난 정치가이자 세계적인 과학자, 천문학자, 음악가, 의학자 그리고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천재적인 언어학자인 세종임금이 나시어 훈민정음이라는 반듯한 이름으로 가림다를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신적인 힘, 신적인 힘의 상징인 우주 천문이라는 복조무늬 속에 28개의 한글별을 담아서 함부로 따가지 못하도록 28수 천문 반각도라는 우리 인류의 본향인 밤하늘의 꽃밭에다 심어놨습니다.
세계적인 문자라고 칭송하는 한글을 우리가 조자룡의 헝칼처럼 취급하고 있는 우리 천문도, 그리고 하도, 낙서, 미신으로 생각하는 습관, 시비지, 여기에서 기본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 학문들이 학문 취급을 못 받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상의 근간이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문은 사마천이 언급했듯이 요임금 이전에 사망 오제 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학자들은 요는 전설의 시대의 인물이므로 바빌론 별자리 이론을 앞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도경전 본원에는 신시대 한역을 만들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부선인이 칠정운천도를 만드니 이것이 칠성역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대에는 이미 하늘의 별을 28별자리로 나누고 한 달을 30일로 한 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또 13세 사와라 한웅 때는 하느님은 본래 본체이며 28수는 가변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28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마한세가 상에도 자보선생이 7회 제신력을 만들었으며 공공헌원 창일 대여가 와서 이걸 다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때 윷놀이를 만들어서 한역을 강연하였다고 했습니다. 참고문은 밑에 나옵니다. 또 단군세기에 18, 19세 구모소 단군 때 주천역과 8궤 중상론을 지었다는 기록이 또 보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종이 후민정음을 창제하면서 그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던 하도와 낙서 28수 이란 우리의 한역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던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천문도, 그것은 바로 한글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비밀의 문을 열고 여태껏 숨겨져 있던 벅찬 감동의 보물을 움켜쥘 수 있는 열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쇠를 너무나 소홀히 취급해 왔습니다. 아니, 그 열쇠의 가치조차 거부하여 왔던 것이죠. 천문이라는 열쇠로 한글 창제의 자물쇠를 열어야만 컴퓨터 시대의 인류 공용 문자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판도 해례본대로 훈민정음 원본대로 고치면 분명히 지금보다 낫습니다. 지금 고친다고 해도 통일후의 한글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한글 공정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나 통일이 된 후에도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어 표기 연구는 후발주자들이 가세하여 가히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먼저 아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기본 화법을 무시한 채 그리는 추상화는 낙서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작업은 앞으로 정부와 국어학계, 그리고 국학운동단체, 그리고 국어운동 주요 단체들의 주요 주제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쪽을 보시면요, 앞쪽에 14쪽에 보시면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결론 바로 위에 한글 자판입니다. 이거는 옛 글자를 다 넣은 자판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자판을 구성해 본 겁니다. 오른쪽에 버그마자처럼 되어 있는 것은 모음의 순서를, 모음의 위치를 하도의 위치에 맞춰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모음은 오른손으로 여기만 두들기면 됩니다. 그 자음은 이쪽에서 경, 기역, 기역, 여린 순서대로 없어진 글자처럼 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리하고 세계 어느 글자도 다 적을 수 있는 기능성 한글 자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태극기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흑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못합니다. 태극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 앞쪽에는 한글과 천부경과의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역시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한글과 태극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 원본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한글 모음 8자는 태극도의 이론에 입각해서 또 만들어졌다. 태극도는 또 뭐냐? 태극도도 역시 천문도입니다. 태극도도 천문도고 이 태극도 역시 하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요. 또 질문하실 분도 계실 테고 해서 오늘은 두서 제대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